시쓰기는 비우기입니다. 우리 보통 말할 때 비운다는 말은 채우겠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 낸 시집입니다. 2006년도에 냈는데요. 인디오 여인, 제목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제가 이 시집을 낼 때 내고 싶었던 제목은 서사시를 읽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듣더니 야 때려쳐라 그러더라고요. 그 왜요? 그랬더니 누가 사냐 그거를. 그랬더니 그분이 쭉 시집을 읽고 오더니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게 똥글뱅이가 많아서 우선 호기심을 자아내지 않냐? 그리고 한국 여인도 아니고 인디오 여인이라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시 한 편인데 언제 다시 보자는 말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친했던 친구를 2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했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둔촌시장 어귀에서 오래전 친구를 기다린다. 결혼은 했겠지. 그때 그 여자일까? 아이는, 부모님은, 직장은. 새꼬시 횟집에서 마주 앉은 그의 모습에서 20년을 건너뛴 내 나이를 봅니다. 성근 머리칼, 볼록 나온 아랫배, 왜소해 보이는 팔과 다리. 아내는 전에 그녀가 아니라고 그랬고 아이는 둘이고 모두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했고 내내 공부만 하다 지금은 아버지 사업을 돕는다고 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안부를 주고받고 우리 이런 평범한 삶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고 싶었고 또 이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 시집에 많이 담았습니다. 두 번째 시집은 2010년에 냈는데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문학가지성사에서 시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순애보인데요. 첫 시집을 내고 더는 붙잡을 수 없어서 가슴 한켠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사랑했던 사람과 풍경을 강물에 흘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끝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지울 수 없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로 시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쓰기는 비우기입니다. 우리 보통 말할 때 비운다는 말은 채우겠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애와 시의 공통점은 뭐냐면 잘 헤어져야 돼요. 잘 헤어지질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끝내 용서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보냈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한 7, 8개월 이상 시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깨달은 게 시 쓴다는 거는 뭔가를 비우고 또 새로 샘솟게 하고 또 그 물을 흘려서 사용하고 또 새로운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그 물의 선순환 같은 것. 그 선순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시인이다 라는 생각을 이때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시집인데요. 북방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북방은 우리 민족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찍이 최남선 선생이 우리는 바이칼 근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백석 시에도 보면 북방에서라는 시를 보면 북방이 여러 부족들이 모여 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먼 앞대로, 그래서 앞대라는 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 전체가 거기서 내려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바이칼에도 가봤는데 바이칼호수 바로 옆에 울란우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몽골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다면 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북방은 우리 민족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출발점이니까 저는 거기가 우리의 시원의 공간이고 궁극의 공간이고 사랑의 또 다른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을 탐사할 때 저의 문학적 스승인 백석이라는 시인, 이용학이라는 시인이 늘 저랑 같이 다녔습니다. 이때 제가 썼던 표사의 시론인데요. 아프리카에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사람은 나이지리아 작가인 월레 소니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굉장히 빈곤하고 내전도 많고 고통스러운 나라죠. 이 소니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소설은 치료약이 아니다. 내 소설은 두통거리다 이렇게 말했대요. 내 소설은 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산다는 게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는지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내 소설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감하고 그래서 인용해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학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은요. 다른 장르하고 달리 한 시대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정신의 지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술 장르는 단편적인 걸 보여주지만
문학 작품 하나를 읽고 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 시대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번역할 때 문학 번역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가장 우리 거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인카 말에 동감을 합니다. 2018년에 냈던 네 번째 시집인데요. 이때는 제가 북방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나갑니다. 북방이라는 건 잠깐 우리 민족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원, 시원, 사랑 이거의 동의어라고 그랬는데 이때 가면 이 북방이라는 게 우리이면서 타자다. 이게 어쩌면 시인이 갖게 되는 존재론인 거죠. 너라는 건 북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은 타자이면서 우리이고 시원이고 궁극인 너는 어쩌면 내가 마지막까지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만 일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유지되려면 흔들리고 흔들리면서도 계속 다가가야지 유지가 됩니다. 다가감을 멈추는 순간에 깨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북방이라는 게 우리이면서 타자인 너는 계속해서 다가가지만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세월에 관한 얘기인데요. 세월에 관한 얘기 중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겁니다. 2014년 4월 16일이죠. 그로부터 꼭 5년 후에 2019년 2월 12일 날 이 학교에서 여기 와서 죽은 250명의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슬픔만이 끝없이 흐르는 늦은 졸업식, 빛나는 혹은 빛나던 아이들의 기억과 흔적을 지키는,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과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끝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기다리는 일은 그날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을 텐데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거대한 슬픔을 겪어내는 사람들 곁에서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그리고 사랑만이 기적이다. 얘들아, 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시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을 넘어 죽음으로 같은 데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쌀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탈북 모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아이러니들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의 사랑만이 그걸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부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미륵을 기다리며 타박타박 지친 걸음으로 미륵전에 들었다. 언젠간 올 것이나 당대에는 결코 오지 않을 미륵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한 시대를 건너고 한 생을 건넜을 무사람들의 그림자. 키 큰 미륵불을 모신 3층 법당에 어른거린다. 그 검은 그림자들 사이에서 오기로 했고 올 것이고 오고야 말,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어쩌면 끝내 오지 않을 너를 기다리는 산사에 봄눈 분본이 날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비워두는 것이고 비워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일진데 단박하게 너른 마당을 홀로 지켜온 늙은 산사나무가 기다리는 이는 누구일까? 눈 수북히 쌓인 가지마다 맑은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미륵을 기다리는 거, 희망을 기다리는 거. 틀림없이 올 건데 아직 안 왔어요. 반드시 올 것인데 아직 오지 않은,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겠지만 내 다음 때에는 올 수도 있는, 그거를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과 사랑을 기적으로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